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이강덕 예비후보가 불공적 의혹을 제기해 지난 한 주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김정재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 특정 후보에 대한 불이익은 있을 수 없고 공천 심사는 중앙당의 공정한 룰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경선 4명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강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포항시장 경선 후보 4명을 선정했는데 현역 시장인 이강덕 후보는 탈락시켰습니다. 이강덕 후보는 불공정 심사라며 반발했고 화살을 공관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에게 돌렸습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정치적 속셈으로 형평성을 잃은 바 이강덕 패싱으로 지역사회의 엄청난 분노를 사게 함으로써 이후 국민의힘 중앙당이 재심의하도록 했고 이강덕 후보는 현역 단체장 평가 없이 탈락 위기에서 벗어나 경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한 주 논란의 중심에서 침묵을 지켜오던 국민의힘 경북도당 김정재 공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강덕 후보 측의 주장은 허위 사실로 특정인에 대한 패싱이나 불이익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컷오프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관위원장의 사심이 개입된 사천이다.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불공정이다. 라는 주장은 모두 허위 사실입니다. 현역 단체장에 대한 컷오프 심사 규정은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적용한 원칙이며 정치 신인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단체장 평가와 교체 지수 조사 적용 방식은 중앙당 공관위가 내려준 시도당 공관위 경선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현역 평가는 이미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도 적용된 원칙이고 장경식, 박승호, 문충훈, 김순견 후보 등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4명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강덕 후보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 국민의힘 공천 심사를 혼탁하게 만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포항 시민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며 여론을 호도 왜곡하며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를 농단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따른 기자회견에 대해 이강덕 후보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은 오는 6일부터 이틀간 책임 당원 50%, 일반 시민 50%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양자 대결로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주시장 후보 경선 결과 준하경 예비후보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준하경 후보는 박병훈 후보를 상대로 당원 50%, 국민 50%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6.19%를 득표해 국민의힘 경주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1,514명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267명, 경주 166명, 영덕 22명, 울진 21명, 울릉 1명입니다. 사망자는 17명이 늘었고 중증 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37.3%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해온 현장 이동형 PCR 검사를 이달부터 확대 운영합니다. 지난 2개월간 확진자 발생이 많은 포항과 구미, 경산의 52개 학교 6,6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동형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3.8%의 양성률이 나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각 지역별로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 이동형 PCR 검사를 확대해 학교 내 집단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공공배달앱 달달이 6월부터 경북 공공배달앱 먹개비로 통합돼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와 경북도는 먹개비 배달앱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 가맹점 모집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먹개비 배달 앱을 이용하면 가맹점은 가입비와 광고료 없이 중개수수료 1.5%만 부담하면 되고 소비자는 경주페이로 결제하면 최대 10%의 캐시백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북 공공배달앱 먹개비는 지난해 9월 포항과 구미 등 11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회원수 12만 3천 명, 누적 주문 55만여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5월의 시작입니다. 5월치고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포항의 한낮 기온은 17.6도로 예년보다 4도 정도 낮았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경북 동해안 지역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70k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후 영덕과 울진,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5도에서 9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게 출발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낮 기온은 4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9도, 독도 1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7도, 독도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내일까지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고요. 절기 이파이자 어린이날인 목요일에는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가 옛 경주역 맞은편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황호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합니다. 황호 커뮤니티 센터는 지상 7층 규모로 128억 원을 들여 내년 5월 완공 예정으로 원도심 주차난 해소와 도시재생,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주요 시설로 오픈 커뮤니티실과 경주 홍보 공간, 판매 시설을 확보하고 2층에서 5층은 주차장으로 지역민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10개 시군 18개 지구 8,514필지 495만 9천 제곱미터를 지적 제조사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지적 제조사 지구 지정 승인을 위해서는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지정한 사업지구 외에 42개 사업지구로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지구 지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추진하려는 지적 제조사 사업 규모는 23개 시군 60개 지구 2만 675필지로 이 가운데 인구 50만 명 이상인 포항의 11개 지구는 포항시가 자체 지정합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은 1910년대 작성 등록된 지적 공부를 국제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를 현실 경계 위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해양과학 기반 기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해양 소재, 해양 장비 등 해양과학 기술을 가진 지역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자원 산업화와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해양 플랜트와 해양 소재 분야 등 4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5월부터 기업당 최고 3,5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